진짜 바람을 피고 나면 이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바람을 폈을 때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를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바람이 났을 때 이혼을 네.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네. 그냥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을 폈을 때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미혼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아, 난 결혼해서 남편이 이혼하면 난 끝이야.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이 한 번도 바람 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남편이 바람 피고 아내가 바람 피면 끝이야. 뭐하러 살아. 그거는 바람 피기 전에 있었던 사태를 그 상태에서 뱉는 말이고, 진짜 바람을 피고 나면 이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아기가 있으면 훨씬 어렵고, 아이가 어리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바람을 폈을 때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를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혼을 애들이 있을 경우 안 하는 선택을 하는 아내분들이 많고 남편분들도 애들이 있을 때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선택이 더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비율이 나뉘냐 보면 여성분들은 이제 애들이 있고 그러면 바람을 폈을 때 8에서 9 정도는 이혼을 안 해요. 바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아내가 바람이 나면은 아이가 있어도 50%는 이혼을 선택하고 50%는 가정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맞냐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사고로 보고 깨끗이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용서를 한다고 해서 정말 가슴속 깊이 용서가 될까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해. 내가 애들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거야. 이런 사고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불행하고 남편도 불행하고 애들도 불행하고 내 선택에 의한 내 삶인데 자기 삶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애들 삶을 위한 선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면서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내가 이 사람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안 하고 보다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을 봤는데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아이들에게 이혼을 한다고 말할까 말까, 아빠의 잘못으로 우리가 헤어지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랬는데 댓글에 아이들도 그때 애들이 초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이었는데 네.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못 견디겠으면 이혼을 해라. 이혼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막 실망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니까 아이들을 좀 더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누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엄마가 상처 입었고 아빠가 상처 입었고를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야 우리의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럴 땐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아주 어릴 때는 사실은 아빠가 바람을 폈어. 네 아빠 나쁜 X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엄마랑 아빠랑 의견이 달라서 지금 따로 살게 됐어 라고 아이한테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항상 네가 보고 싶을 때 항상 볼 수 있다는 것.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가 헤어지는 것일 뿐 너의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을 정말 더 충실히 할 거라는 약속을 해주면 아이들에게 희망 고민이 아닌 명확하게 아이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럼 몇 살 때쯤 밝히면 좋을까요? 저는 굳이 밝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근데 아이가 물어본다 그래서 한 20살이 넘거나 이렇게 됐을 땐 내가 건강해진다면 내가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를 해도 좋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혼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상간소송이라는 이제 민사가 생겼죠. 그래서 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생겼는데 그 이혼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상간소송을
하게끔 제가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안 해야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회사 내 불륜이 제일 힘든 게 이게 알려졌을 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퇴직을 당할 수 있다, 공고사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서 그 소송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회사가 뭐 그런 문제로 사람을 자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떼내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걸 또 비밀리에 할 필요도 있고 또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거면 차라리 소송을 하는 걸 저는 권하는 쪽이에요. 네, 대표님 그럼 네. 소송을 해야 하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얘기 들어드리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인데 여자 상간녀가 좀 유명해요. 인플루언서? 그런 특정 직업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남편하고 바람피는 걸 알게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계속 헤어지겠다는데 안 헤어지고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소송을 하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 치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송을 당했다라는 게 뉴스에 날 수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소송을 하면 이게 계속 갈 경우 네가 뉴스에 날 수 있다라고 압박을 주면 헤어지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상간소송을 하거나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나 아내가 알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행동이 변해요. 처음에 막 숨기려고 했던 걸 이제 대놓고 바람을 피는 케이스가 돼요. 그럼 소송을 했다는 거 알면 막 치아를 막 종용하면서 치아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고 치아만 하면 헤어지겠다라고 막 이러고 절대 치아하면 안 돼요. 그건 안 헤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싸우면 자꾸 사이가 멀어져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는데 칼로 물베기 아니에요. 싸움은 언제나 감정의 간격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감정의 간격이 생기면 육체적으로 더 멀어지게 돼 있고 육체적으로 너무 멀어져 버리면 더 이상 남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싸우지 말고 네가 이렇게까지는 화낼 줄 몰랐는데 미안하다 정도.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려고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을 나가버리면은 보통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집을 나가서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는 경우 하나, 상간녀나 상간남과 살림을 차리는 경우, 또 친정이나 시가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 뭐 방을 하나 얻어버리는 경우 이런 케이스, 아니 회사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막 나뉘어요. 왜 이렇게 회사에 방이 많아? 집 나간 남자들은 회장님들 같은 경우 옆에다가 자기 방을 하나 만들어놔요. 자기 회장실에다가. 그랬을 때는 보통 이래요. 상간녀랑 이렇게 이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집을 나가서 사는 분들은 사실 살다가 많이 싸워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진짜 별로네요. 진짜 별로인 게 살아보니까 더 별로거든. 그러니까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혼을 안 해서 살면은 이혼을 안 하고 그 여자랑 그 남자랑 붙어 살면 자기네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알아요. 절절해. 그리고 쉽게 잘 안 헤어져요. 어쨌거나 집을 나가게 되면 일단 뭐 무조건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고 돈을 잘 보내주면 기다려도 되는데 생활비를 끊거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는 사실 부양료 소송을 하거나 또는 정말 지나치게 생활비를 안 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분할을 해서 헤어지는 케이스가 좋고요. 그 여자랑 그 남자랑 한 3, 4년 살다가 돌아오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쪽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담도 많이 받아요. 여기 왔는데 제가 받아줘야 되냐라는 질문.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의 마음이 안쓰러운 게 뭐냐면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갈팡질팡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이혼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제 입을 통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